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이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선 청소년기, 보통 만 12세에서 19세 정도를 말하죠. 그 유명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동기에서 이제 막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같은 시기인데요.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이렇게 불렀고, 또 피아제는 인지발달 측면에서 형식적 조작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죠. 네, 맞습니다. 에릭슨, 피아제는 정말 중요하죠. 신체적으로 보면 이때가 제2차 성장 급등기예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키도 훌쩍 크고 또 생식 능력도 갖추게 되는 그런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발달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성숙한 상태죠. 그런데 오히려 쾌락 중추라고 불리는 부분은 더 활발하게 발달해서 그래서 가끔 청소년들이 왜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충동적일까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전전두엽 미성숙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뇌가 아직 공사 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인지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도약을 하는 시기죠. 이전에는 좀 구체적인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 정의가 뭘까, 자유란 뭘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가설을 세우고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과는 어떨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 그게 바로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인 가설 연역적 사고죠. 근데 동시에 또 재밌는 게 엘킨드가 말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약간 허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 네네. 그 개인적 우월랑 상상적 청중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개인적 우화는 나는 특별해. 뭐 나한테는 설마 나쁜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믿는 거고요. 상상적 청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내 옷차림, 내 말투 하나하나 다 평가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쵸.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생각들이죠. 사실 이런 자아중심성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탐색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샤라는 학자가 이 정체성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나 역할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축으로요. 네. 그 정체성 성취, 유예, 유실, 혼란. 이것도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성취는 위기도 겪고 스스로 선택해서 몰두하는 상태고, 유예는 지금 막 위기를 겪으면서 탐색 중인 상태. 유실은 부모님이나 주변 기대에 따라 별 고민 없이 선택한 경우. 혼란은 아예 탐색도 안 하고 방향도 못 잡는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결장을 못 내리더라도 다양한 역할이나 가치를 탐색해보는 그 시간, 에릭슨이 말한 심리사회적 유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방황이랄까요? 그렇군요. 그 방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네. 오히려 건강한 발달에 필요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 또래 관계가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거의 뭐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소속감도 느끼고, 나도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 하는 유능감도 얻지만 반대로 친구들 따라서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는 그런 또래 압력도 경험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하비거스트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청소년기 발달 과제를 보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 또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윤리 체계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과업들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데, 만약 여기서 어려움을 겪거나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면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충동성 문제 혹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과 맞물려서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이나믹한 시기네요, 청소년기는. 자, 그럼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만 19세에서 29세 정도까지를 보죠.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 과제를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했어요. 이제 정체성을 어느 정도 찾았으니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진짜 자기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죠. 사회에 자리를 잡는다고 할까요? 신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체 능력은 정점인데 인지 발달은 그럼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 변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청소년기처럼 단순히 지식을 막 흡수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아는 걸 현실을 복잡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실용적인 지혜,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서 지혜로워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회정서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아나가고 또 뭐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인으로서의 역할, 뭐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레빈슨이라는 학자가 이 시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청년기에 인생의 꿈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멘토를 만나는 게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고요? 아, 레빈슨의 꿈과 멘토 이론. 네, 그것도 중요하죠. 하비가스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 생활을 시작하고 또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청년기의 주요 과제로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청년기에 어떤 꿈을 꾸었고 또 어떤 분들이 제게 멘토가 되어주셨는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네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청소년기에 아주 격렬했던 변화와 탐색의 시간, 그리고 이어서 청년기의 어떤 안정과 관계 구축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각 시기마다 주어진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